안녕하세요, 모터리언 이재욱입니다. 야, 올해 정말 춥고 긴 겨울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제가 오늘 촬영을 하는 오늘이 3월 4일인데 야, 올겨울 진짜 눈도 많이 오고 날도 너무 춥고 그래서 많은 분들 정말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정말 또 이 긴 겨울을 보상받듯이 또 빠르게 날이 풀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따뜻한 봄이 오면서 저도 이제 다시 좀 시승도 많이 하고 특히나 좀 겨울 동안 못 탔던 고성능 차들 좀 시승을 많이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요. 자, 올봄 처음으로 함께 시승해 볼 차는 바로 메르세데스 AMG CLA 45S 4매틱 플러스입니다. 야, 이 플레임이 진짜 길죠? 메르세데스 AMG CLA 45S 4매틱 플러스 하고 여기에 정식 명칭은 쿠페 세단까지 붙습니다. 자, 어찌 됐건 간에 뭐 많은 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CLA 클래스를 바탕으로 한 고성능 AMG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45 AMG 모델들 중에서는 45S 모델로 가장 강력한 성능을 발휘를 하고요. 뭐 굉장히 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현존하는 양산차 최강의 2리터 엔진을 탑재한 정말 고성능의 이런 컴팩트 세단. 야, 이 차 정말 많이 기대가 돼요. 자, 사실 제가 이 차를 처음 타는 건 아니에요. 지난해 메르세데스 AMG 스피드웨이, 그러니까 용인에 있는 거기 경기장에서 이제 행사를 할 때 한 15분 남짓 아주 짧게 트랙에서만 주행을 해봤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도로에 나와서 또 처음으로 또 시승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한번 디자인 같이 좀 살펴보시죠. 야, 어떤 거 같으세요? 저는 사실 이 1세대 CLA 클래스의 디자인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어요. 조금 이제 앞부분이 굉장히 강렬한 인상이다 보니까 헤드라이트도 면적이 상당히 크고 약간은 좀 과하다? 조금 가분수 같은 느낌? 이 CLA 타시는 분들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취향에는 약간은 조금 부조화스러운 모습이 있었고 또 굉장히 좀 전체적인 스타일 자체가 이 바닥에 착 달라붙어 있는 그런 형상이었다고 느꼈는데 이번에 2세대 CLA로 바뀌면서 디자인들은 진짜 좋아졌죠. 이 헤드라이트의 디자인도 상당히 좀 눈살을 찌푸린 이런 형태로 바뀌면서 예전보다는 굉장히 앞으로 달려나가는 듯한 좀 공격적인 이런 비례감이나 어떤 분위기를 많이 연출을 하고 있어요. 자, 특히나 이 전면부 디자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바로 이 파나메리카나 그릴이죠. 이름이 왜 파나메리카냐? 포르쉐 파나메라랑 상관없는 차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포르쉐 파나메라랑 이 그릴의 이름이 유래가 같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1952년에 300SL 아마 아실 거예요. 이 걸윙도어로 굉장히 유명한 300SL의 레이싱 버전인 300SLR을 가지고 까레라 파나메리카나라는 레이스가 있었어요. 그 레이스에 출전을 해서 당시에 우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레이스카에 이런 세로 형태의 이런 그릴이 장착이 돼 있었고 그게 이제 메르세데스 AMG가 어떤 모터스포츠 헤리티지나 고성능 헤리티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최근에 메르세데스 AMG GT-R 버전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AMG의 하이엔드 버전에는 이러한 파나메리카나 그릴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포르쉐도 마찬가지로 제가 방금 레이스 이름 까레라 파나메리카라고 했죠. 까레라하고 파나메리카나, 이 두 가지 이름이 둘 다 이제 포르쉐에도 이름이 적용이 됐죠. 그래서 911의 까레라라는 모델이 있고 또 파나메라라는 이름도 이 파나메리카나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모델 사실 전혀 상관없는 두 개의 브랜드지만은 포르쉐나 메르세데스나 두 브랜드 모두 그 레이스 헤리티지를 그런 이름들 명칭들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이 CLA 45 버전의 경우 전장은 4695mm고요. 휠 베이스는 2730mm입니다. 그래서 아반떼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아반떼가 4650mm니까 약 한 45mm 정도가 더 길고요. 휠 베이스는 한 10mm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이즈는 아반떼보다 약간 길고
그리고 휠 베이스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형 모델 1세대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전장하고 휠 베이스가 모두 정확히 30mm가 늘어났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스타일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1세대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4도어 쿠페, 그러니까 베이비 CLS라고 할 수 있겠죠. 그 4도어 쿠페의 준중형 버전의 이런 디자인들을 아주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2세대로 넘어오면서 A클래스에 또 A클래스 세단이 추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CLA는 조금 더 편하게, 아무래도 효율성이나 실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A클래스 세단한테 좀 맡겨두고, 이 CLA는 조금 더 스타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약간 더 자유도가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휠은 19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MG 전용의 이제 5 트윈 스포크 AMG 전용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타이어는 255 35R ZR19 사이즈의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4S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공도용 타이어 중에서는 거의 가장 강력한 성능을 내는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눈에 띄는 부분, 자, 바로 브레이크죠. 브레이크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이게 6피스톤, 전륜에 6피스톤 AMG 캘리퍼가 적용이 되고 후륜에는 1피스톤 캘리퍼가 적용이 되는데, 이 준중형급 차에 6피스톤? 좀 투머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제가 조금 있다가 시승을 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차의 성능을 생각했을 때는 전혀 투머치가 아닌, 정말 딱 필요한 만큼 충분히 강력한 제동 성능을 내주는 그런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세대와 마찬가지로 후면부 역시 CLS의 스타일을 상당히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1세대가 나올 때는 CLS만 있었지만은 2세대에서는 또 AMG GT라는 AMG GT 4도어라는 고성능 모델이 또 새롭게 추가가 됐죠. 그러면서 뒷모습이 사실은 CLS하고도 어느 정도 닮았지만은 또 여러 부분에서 AMG GT를 또 연상시키기도 해요. 뒷모습에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하단부에 굉장히 과격한 형상의 디퓨저, 그리고 이제 트윈 듀얼 머플러가 적용이 돼 있어서 이 머플러 팁도 보시면은 여기에도 이제 AMG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딱 뒤에서 봤을 때 이 AMG 이런 음각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또 반짝반짝 거리거든요.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은 이게 이제 좀 음각에 이런 입체감을 주면서 반짝거리는데, 이런 디테일한 요소들까지도 어떤 이 차가 정말 단순히 준중형 모델의 AMG의 어떤 이름만 갖다 붙인 차가 아니라 정말 AMG 패밀리의 일원이다 라는 거를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잘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혼자서 오늘 촬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엔진을 보면서 같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를 일반 CLA하고 정말 다른 차로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자, 바로 이 엔진이죠. M139라는 코드명의 새로운 2.0L 4기통 엔진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전 세대 1세대와 마찬가지로 이 엔진도 수제작으로 아펠타바흐에 있는 AMG 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엔진 제작하신 분은 파스칼, 저희 필기체를 잘 모르겠네. 자, 어쨌거나 이 엔진도 마찬가지로 수작업으로 100% 제작이 되고 있는 엔진이고요. 현존하는 양산 2리터 4기통 엔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자, 뒤에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터보차저가 보이시죠? 최고 출력이 무려 421마력, 최대 토크가 51.0kg포스미터를 발휘를 하는데요. 사실 이 1세대의 2.0L 4기통 엔진이 처음 나왔을 때도 어마어마한 화제였습니다. 당시에 최고 출력 360마력을 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양산 2리터 엔진이 튜닝카도 아니고 360마력의 최고 출력을 안정적으로 발휘를 할 수 있게 개발한 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 당시에 성능 내로라 했던 골프 R이라든가 볼보의 T6 엔진이라든가 이런 엔진들이 사실 최고 출력이 한 300마력 언저리 정도였는데, 혼자서 압도적으로 360마력의 출력을 내면서 정말 좀 넘사벽의 위치에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역시 벤츠가 그래도 엔진은 오래 만든 회사이니만큼 정말 잘 만드는구나 라는 거를 증명했던 모델이 1세대 45 AMG고, 2세대에서는 거기서 한술 더 떠서, 한술 더 떠서 이제 최고 421마력의 파워를 내고 있습니다. 일반 45 AMG는 이렇게 강력하지 않아요. 근데 45 AMG 중에 S가 붙은 모델들이 421마력을 내는 거고요. 자, 이 새로운 엔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1세대 모델에 들어갔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 터빈이 앞쪽에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최근에는 사실 이 배기 매니폴드를 뒤쪽으로 보내는 게 어떤 설계에서 더 대세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빈이 앞쪽에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냉각 효율의 문제가 크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터빈이 다시 보시는 것처럼 이 뒤쪽으로 갔죠. 뒤로 가면은 사실 아무래도 엔진 열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냉각을 앞에서 이 주행풍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냉각에 불리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력을 더 높이면서도 엔진을 뒤쪽으로, 터빈을 뒤쪽으로 보냈다? 네, 이거는 그만큼 이제 냉각 계통에서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이겠죠. 뭐 어쨌거나 터빈이 뒤로 감으로써 생기는 장점은 엔진이 앞쪽에서 흡기를 해서 이게 엔진을 통과해서 배기를 해서 뒤로 빠져나가는, 네, 이런 구조가 이제 하나의 플로우. 이전에는 흡기를 해서 다시 배기가 이렇게 밑으로 빠져나간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직선화가 되면서 조금 더 어떤 배기 효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점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더 자세한 성능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이따가 이제 함께 시승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시죠. 자, 실내를 한번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이야, 진짜 이 실내 인테리어가 진짜 요즘 벤츠 인테리어를 정말 잘해요. 벤츠보다 요새 인테리어를 잘하는 회사가 있을까요? 자, 인테리어는 이제 풀샷으로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네, 전체적인 스타일에 있어서는 뭐 최신의 메르세데스의 스타일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45AMG 모델은 고성능 버전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노란색으로 이런 스티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내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트도 지금 보시면은, 네, 여기도 다 이렇게 노란색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이 시트 아웃사이드 부분은 인조 가죽이고요. 이 안쪽은 이제 다이나미카라고 해서 알칸타라하고 비슷한 소재입니다. 예, 이런 소재로 해서 조금 더 이런 시트의 착자감이 좀 더 착 달라붙는 이런 형태가 돼 있고, 지금 시트 영상을 보셔도 시트가 버킷 타입이죠. 그래서 헤드레스트가 일체형으로 돼 있고, 요 가운데 요 부분은 이제 만약에 이 차로 트랙 주행을 하시거나 좀 더 본격적인 주행을 하실 때 4점씩이나 6점씩 벨트를 장착할 수 있도록 요 홀이 나 있는 이런 형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떤 레이싱 분위기를 잘 살리면서도 고급감이라든가 메르세데스 벤츠가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의 요소들이 잘 적용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보시면은 요 그립 부분, 네, 요 잡는 부분이 또 이렇게 살짝 각이져 있는 형태고, 이 그립 부위도 다 다이나미카 소재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단에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또 하단부도 이렇게 살짝 D컷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AMG라는 각인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요 보시면은 요 좌우에 지금 스티어링 휠 안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야, 이거는 진짜 화려하죠. 이건 시동 끄면은 불이 꺼지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스톱 앤 스타트를 껐다 켰다 하는 기능이고요. 요거는 이제 변속기가 오토로 자동 변속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매뉴얼 변속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고, 오른쪽은 이제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현재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에 표시가 되고요. 한번 그냥 딱 누르면은 내가 세팅해 놓은 인디비주얼 모드로 바뀝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이얼로 돌리게 되면은, 네, 요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네, 이런 형태고요. 요 체커 플래그 형태의 아이콘은 이제 레이스 모드가 돼 있어서 레이스,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컴포트, 인디비주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거는 일반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동일합니다. 오른쪽은 센터 디스플레이하고 여기 이제 오디오를 제어하는 버튼이고, 이 왼쪽은, 네, 여기는 트리 컴퓨터, 그리고 여기는 크루즈 컨트롤을 제어하는 기능이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이제 조형 보조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반자율 주행 기능은 모두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센서류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E클래스나 조금 더 상위 모델들에 비하자면은 약간은 떨어지는 게 이제 개인적인 체감입니다. 자, 이번 제가 굳이 이렇게 인테리어를 좀 한번 같이 살펴본 이유가, 여기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됐어요. 요 AMG 퍼포먼스는 이제 어떤 드라이브 모드에 관련된 이런 기능들을 제어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당연히 45AMG 모델들에는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량 상태나 이런 것들도, 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엔진 성능,
연비 뭐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차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밟으면은 기름 정말 살벌하게 먹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기름 아끼려고 살살 다니다 보니까 연비가 생각보다 또 잘 기록이 됐네요. 가장 재밌는 기능 바로 AMG 트랙 페이스 기능입니다. 자, 요거를 사용하시면은 지금 경주용 트랙에서만 사용하라고 경고가 나오는데, 자, 요거는 일종의 데이터 로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안에서 뭐 트랙 레이스, 지금 여기 AMG 스피드웨이가 세팅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주행을 할 때 뭐 랩 타임이라든가 이런 거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 뭐 드래그 레이스를 할 때 이제 몇 초가 걸리는지 이런 것들도 잘못 눌렀네. 뭐 이런 기능들도 재밌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요것도 이제 데이터 로거 기능들 이렇게 탑재가 돼서 우리가 이제 차량 안에서 이 차량으로 이제 만약에 본격적으로 트랙 주행을 하신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별도의 데이터 로고 없이도 상당히 자세한 이런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뭐 자동으로 주행 모드가 레이스로 바뀌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지만은 이제 레이스 모드에 두고서 요걸 사용을 하시면은 이제 좀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AMG 퍼포먼스에서 이 인디비주얼 설정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굉장히 재밌습니다. 주행 모드가 이제 여기 인디비주얼에서 보시면은 지금 3가지 단계로 요 차량의 기능들을 3가지로 나눠서 제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주행 모드에 들어가시면은 요거 이제 엔진 성능입니다. 그래서 리듀스드는 이제 감소된 성능, 일반 성능, 스포츠, 다이나믹, 레이스 이렇게 해서 엔진의 성능을 총 5단계로 제어를 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변속기로 들어가시면은 변속기는 이제 자동 변속, 수동 변속 이렇게 2단계로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내믹스는 이제 ESP하고 핸들링 관련된 기능인데, 요거는 이제 단계가 올라갈수록 차가 이제 더 오버스티어 성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 주행 모드를 다이내믹스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약간 언더 성향으로 좀 안정적인 주행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오버스티어 성향을 주면서 정말 운전의 재미를 극한까지 끌고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일반 도로에서 마스터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차가 오버스티어 성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에서 여기까지 이제 세팅을 하기는 다소 좀 위험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 인디비주얼 세팅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맞춰서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인디비주얼 외에는 이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지금 어떤 모드인지 잘 보이죠. 그래서 뭐 컴포트에서는 모더레이트의 오토의 베이직, 그리고 뭐 스포츠에서는 스포츠의 오토의 어드밴스드, 다이내믹의 프로, 그리고 레이스를 하면은 엔진 레이스고, 이 다이내믹스는 이제 프로까지만 가요. 그러니까 마스터는 레이스 모드에서도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하려면은 인디비주얼에서 내가 마스터로 설정을 해서 정말 이 차 성능을 끝까지 한번 보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45 AMG 차량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정말 높은 판매량을 기록을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뭐 일단 고성능 버전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죠, 예전보다. 그래서 고성능 차를 실제로 구입까지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또 접근성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또 AMG라는 메르세데스의 걸출한 고성능 라인업 중에서 가장 접근성이 뛰어나고 가격도 저렴하고 좀 부담도 적은 이런 차라는 장점, 사실 이런 작은 소형 사이즈의 준중형 사이즈의 고성능 모델들은 아무리 평상시에 편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도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작고 엔진을 쥐어짜는 스타일로 세팅이 되다 보니까 막상 탔을 때 그렇게 편하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만든다고 했는데도 좀 항상 쥐어짜는 느낌, 전투적인 느낌이 있어서 이거 좀 데일리로 타기에는 피곤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또 메르세데스 벤츠 원래부터 이 편안한 세팅 만드는 데는 아주 도 같은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적인 주행을 함에 있어서는 너무너무나 편안하게 준중형 차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쥐어짜거나 막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느낌 없이 정말 일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결혼하신 남성분들, 고성능 차의 로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형수님한테 욕먹지 않고
그러니까 들키지 않고 살 수 있는 고성능차. 평상시에 그냥 이거 그냥 벤츠야 하면서 그냥 조용하게 편하게 타고 다니다가 혼자서 나 혼자 탈 때만 막 이제 신나게 주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바로 이 CLA 45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외관 스타일도 공격적으로 꾸며져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막 너무 과하거나 너무 우악스럽지 않고 그런 점들을 볼 때 전체적으로 평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일상적인 편안함과 퍼포먼스의 중간 지점을 굉장히 잘 찾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와, 보신 것처럼 아주 순식간에 시속 100km에 도달을 합니다. 와, 정말 이 초반의 터보렉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형 모델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구형 역시 정말 잘 만들어진 그런 모델이었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토크 전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드러워졌고, 그래서 조금 운전이 미숙한 분들이나 고성능 모델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퍼포먼스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이 기대가 되는 주행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산길 주행을 하는데 레이스 모드까지 하면은 좋겠지만은 위험하잖아요. 너무 또 극한까지 몰아붙이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인디비주얼 모드로 약간 세팅을 해놓고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오, 와, 역시 가속력은 무시무시하죠. 다운시프트도 알아서 잘 해주고. 야, 이거 팝콘 소리도 엄청나게 잘 나요. 역시 어떻게 근데 2리터로 421마력이라는 출력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을까요? 양산차에서. 사실 진짜 꿈의 출력이죠. 420마력이라는 게 약 한 20년 전에 혼다에서 S2000이라는 차 아마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2리터 엔진이 탑재된 로드스터인데 당시에 뭐 자연흡기 엔진이긴 했어요. 그 차는. 그랬는데 자연흡기로 2리터에 250마력을 발휘를 해서 야, 진짜 어마어마하다, 리터당 100마력이 넘는 엔진이 나오다니 막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던 차량인데, 야, 이제는 뭐 리터당 200마력이에요. 리터당 210마력이죠, 정확히는. 야, 어떻게 이런 출력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뽑아내는지. 좀 오늘 테스트에서는 이 엔진의 특징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존하는 양산 2리터 엔진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성능을 내고 있고요. 이전 엔진하고 동일하게 터보는 싱글 터보예요. 싱글 터보지만은 트윈 스크롤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초반에 터보렉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와, 가속 페달을 조금만 밟아도 진짜 너무 무섭게 튀어나가서 함부로 스로틀을 과격하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 ESP를 일반 도로에서 껐다가는 통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1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윈 스크롤이 적용이 돼 있었어도 굉장히 터보렉이 심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차가 왜 이렇게 안 나가지라는 생각이 들다가 갑자기,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옛날 꽝터보처럼 펑 하고 튀어나가는 그런 맛이 있었는데 이제는 초반부터 굉장히 토크 전개가 부드럽게 이루어지고요. 보통 이런 트윈 스크롤 터보가 적용이 되면은 사실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지점도 상당히 앞당겨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뭐 요새는 1500rpm, 뭐 1700rpm 이 정도부터 막 최고 토크가 지속적으로 뿜어져 나온 경우가 많은데, 이 엔진은 워낙 한계까지 쥐어짰기 때문에 51kg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려면은 5000rpm 이상의 고회전 영역으로만 가야 합니다. 엔진의 레드존은 이렇게 극한으로 출력을 끌어올려 놨음에도 7000rpm 넘어서까지 가속이 이루어지고요. 지금 사실 제가 오늘 도로가 어제 그저께 눈이 왔어요. 눈이 와가지고 지금 살짝 이제 여기저기 물도 이렇게 젖은 물이 흐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직 페이스를 막 이렇게 높게 주행하지 않고 좀 안전에 유의를 하면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도 와, 너무 빨라. 2리터 엔진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예요. 더군다나 이 4륜구동의 퍼포먼스도
네, 이전 세대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1세대 45AMG 같은 경우에는 네, 마찬가지로 사륜구동을 채택을 하고 있었지만은 전륜구동의 성격이 훨씬 강하게 도드라졌었어요. 그래서 평상시 일상주행에서는 전륜의 100%의 힘만 가하다가 이제 트랙션이 필요한 가속 상황에서는 후륜으로 맥스 50%까지만 구동력이 배분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차량이 굉장히 안정적인 코너링 이런 부분들에서는 장점을 가지고 가는 대신에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운전이 사실 그렇게 재밌는 차는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 후륜이 기껏해야 50%밖에 구동력이 배분되지 않으니까 사실 오버스티어 성향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고 상당히 약간 언더스티어 성향에 가까운 뉴트럴 스티어로 차가 돌아나간 느낌이 더 강했었어요. 그랬는데 요번에 2세대로 변경이 되면서 AMG 퍼포먼스 포매틱 플러스라는 AMG 전용의 고성능 포매틱 엔진, 포매틱 시스템이 탑재가 됐죠. 그러면서 이 시스템은 전륜구동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유사시에는 후륜구동으로 100%까지 구동력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후륜으로 100%까지 구동력이 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평상시에도 어떤 코너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때는 후륜으로 더 많은 구동력 50% 이상의 구동력을 배분해준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전이 이전 세대보다는 훨씬 더 재밌고 노즈가 훨씬 더 예리하게 코너를 파고드는 그런 느낌을 주행에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똑같은 베이스의 똑같은 레이아웃처럼 보이죠. 똑같이 전륜구동 기반의 컴팩트 세단에다가 2.0L 4기통 터보 엔진, 무식하게 진짜 과감할 정도로 무식하게 파워를 높여놓은 4기통 엔진을 얹고 거기다가 사륜구동을 더해서 어떤 주행 감각을 향상시킨다는 레이아웃 자체는 이전 세대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만은 전체적인 이런 구성들, 포매틱 시스템의 성능이라든가 엔진에서의 조금 더 부드러운 토크의 전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전 세대 대비 상당히 큰 장족의 발전을 이뤄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해도 너무 편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2리터 엔진을 막 쥐어짜서 엄청난 출력을 만들어내는데 고속도로에 올라와도 차가 너무 편안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가 뭐 쥐어짜서 막 출력을 내고 그런 느낌이 전혀 없고, 특히나 이번에 변속기도 바뀌었어요. 1세대에서는 7단 스피드 시프트 DCT가 적용이 됐었는데 2세대로 바뀌면서 8단으로 변속기가 한 단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이 항속 상황에서도 굉장히 RPM을 낮게 유지를 해주니까 고속으로 달리면서 막 계속 쥐어짜서 막 피곤하고 RPM을 높게 쓰고 이런 걸로 인한 피로도가 거의 없고 그냥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주행을 하는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차를 정말 투어러로 GT카로서 사용을 하시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코너에서 정말 마음 먹고 트랙을 달린다든가 와인딩 로드를 공략한다든가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재미있게 탈 수 있는 정말 좀 팔방미인 같은 고성능 모델이 된 것 같아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운전도 재미있어지고 훨씬 더 고급스러워지고 사양도 편안해지고 여러모로 이전 세대 대비 뭐 하나 뒤떨어지거나 후퇴하는 거 없이 정말 모든 면에서 진보를 이룬 모델이 바로 이 CLA45S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21마력이 사실 요즘에 와서야 뭐 400마력은 뭐 아무나 내는 성능처럼 막 그렇게 여겨지는데 사실 대단한 거죠. 지금 현행 최신 출시된 G바디의 M3 이전에 292 M3, BMW가 처음으로 M3에 이제 8기통을 탑재했던 292 M3가 한 420마력 정도였죠, 최고 출력이. 그리고 그 친구는 4.0L 8기통 자연흡기 엔진을 얹고서 420마력을 냈었고, 이런 고성능 엔진이 아닌 일반 양산 엔진으로 치자면은 400마력이 넘는 출력을 내려면은 거의 뭐 5리터 이상의 정말 배기량이 큰 이런 엔진들이 발휘를 하는 성능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2리터 엔진에 엄청나게 커다란 터빈을 얹어서 421마력을 낸다. 야, 이게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출력이 아닌 거죠. 사실 뭐 일반적인 도로 위에서 이렇게 주행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이 차보다 빠른 차를 길에서 만날 일이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하이 퍼포먼스의 대중화를 이끄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요새 수입차의 대중화 이런 게 굉장히 뭐 많이 거론이 되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뭐 제타, 폭스바겐 제타가 수입차의 대중화를 이끄는 모델이라면 45AMG는 하이 퍼포먼스, 고성능의 대중화를 이끄는 모델인가? 뭐 대중화라고 하기에는 물론 뭐 8천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이 절대로 저렴한 가격은 아니긴 합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죠. AMG 하면은 보통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고속 크루징을 할 때의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이제 AMG가 코너링이나 퍼포먼스, 이런 핸들링 느낌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웃음을 띠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됐죠. 이제 정말 요즘 벤츠는 못하는 게 없어요. 컴포트도 잘하고 럭셔리도 잘하고, 이제는 퍼포먼스까지 잘해버리면은 그럼 이제 다른 회사들은 어떡하나? AMG가 이렇게 좋아버리면은 M은 어떡하죠? 물론 뭐 M도 좋은 회사죠. M 모델들도 정말 나름의 강점들이 있고, 또 AMG가 따라오지 못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농담으로 한 얘기고요. 자, 오늘은 메르세데스 AMG, 이름이 너무 길어서 헷갈려. 메르세데스 AMG CLA 45S 포매틱 플러스 쿠페 세단. 이름 너무 길죠. 아무튼 간에 CLA 45를 함께 좀 시승을 해 봤습니다. 자,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이 차의 가격은 현재 7,98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개소세 인하분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고요. 이전 세대 비해서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죠. 1세대 CLA 45 같은 경우에 연식마다 조금씩 가격 차이는 있었는데, 뭐 저렴할 때는 6천만원대 중후반까지도 가격이 떨어졌다가 뭐 7천만원대 초반까지 오르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사양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었는데, 그에 비하자면은 약 1,000만원 정도 가격 인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아쉽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차에 정말 강력해진 어마어마한 성능,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은 절대로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봐요. 421마력을 낼 수 있는 독일제 사륜 컴팩트 몬스터 세단, 사실 전 몬스터라는 말이 더 맞다고 봅니다. A45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거는 핫해치보다 더 강한 해치백이니까 이건 뭐 슈퍼 해치다, 몬스터 해치다 그랬는데, 어쨌든 간 이 차는 해치백은 아니니까 뭐 몬스터 컴팩트 세단 정도로 이야기를 할까요? 몬스터 컴팩트 포도어 쿠페? 이게 뭘 해도 이렇게 이름이 길어져요. 차의 장르가 워낙 독특하다 보니까. 어쨌거나 이런 세그먼트에서는 정말 독보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퍼포먼스적으로 경쟁 상대를 꼽는다고 하면은 뭐 BMW의 M2라든가, 아니면은 국내에는 현재 판매하고 있지 않은 아우디의 RS3라든가 뭐 이런 컴팩트 모델들하고 견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들과 비교하더라도 뭐 성능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독보적으로 강력한 무시무시한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감히 이야기를 하자면은 함부로 경쟁 상대를 지목할 수 없을 만큼 독보적인 개성과 퍼포먼스를 지닌 컴팩트 몬스터 4도어 쿠페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마 고성능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조금 더 커다란 뭐 C63이라든가 M3, M4라든가 뭐 이런 차들까지 굳이 필요하지 않아, 나는 그냥 요만한 사이즈, 컴팩트한 사이즈에서 정말 이 폭발적인 파워를 내는, 이 어떻게 보면 AMG 특유의 그런 좀 무식함, AMG 사시는 분들이 무식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AMG 하면은 아무래도 BMW의 M은 약간 좀 예리하게 다듬어진 면도날 같은 차라고 한다면은, 이 메르세데스 AMG는 조금 더 우악스럽고 과격하게 퍼포먼스가 뿌악 하고 뿜어져 나오는, 옛날에 6.2L 자연흡기 V8 집어넣고 그랬던 어떤 AMG 특유의 이런 우악스러운 무식한 과격한 퍼포먼스를 이 컴팩트한 사이즈에서 느끼기에는 제격인 모델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꼭 한번 가까운 전시장 들러서 시승해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차량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디자인이 됐든 퍼포먼스가 됐든 이 CLA 45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분들한테 호인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CLA 45S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뭐 날도 풀렸으니까 앞으로 좀 더 재밌는 차들, 구독자 여러분 관심 갖고 계시는 차들 많이 소개를 해 드릴 수 있도록 좀 빠르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도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기대해 주시고요. 자동차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바로 모탈리언입니다. 다음번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